민수는 그냥 돈 때문이야. 진짜 사랑은 당신이란 걸 알잖아. 그들은 5년 동안 날 속였습니다. 결혼식 날 모든 걸 폭로해버렸습니다. 민수야, 축하해줘. 나 재혼해. 절친 민수가 건넨 청첩장을 펼치는 순간 강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청첩장 속 신부 사진. 그 얼굴은 5년 전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전처 수진이었습니다. 재수씨. 아니, 수진씨랑 우연히 다시 만났어. 너도 알잖아. 이미 끝난 사이잖아. 민호의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5년 전 수진의 외도 현장을 목격했을 때보다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홀로 앉아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강민호는 서울 외곽의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4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5년 전 이혼 후 홀로 살아가는 삶이었지만 그는 나름 평온을 찾았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문을 열고 단골 손님들과 가벼운 인사를 나누고 저녁 9시면 문을 닫았습니다. 규칙적이고 조용한 일상이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친구는 대학 동기인 박민수였습니다. 20년 지기였죠. 민수는 부동산 중개업으로 성공해서 서울의 10억대 건물까지 소유한 사업가였습니다. 민호가 이혼했을 때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도 민수였습니다. 괜찮아? 수진 씨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증거를 봤어. 명백한 외도야. 당시 민호는 수진이 모르는 남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CCTV로 확인했습니다. 수진은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말했죠. 당신이 무능해서 그래. 난 더 나은 삶을 원해. 이혼 조정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민호는 위자료 3천만 원과 함께 결혼 생활을 정리했습니다. 그 돈으로 지금의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상처를 잊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민수가 카페로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좋은 소식 있어. 무슨 일인데? 나 재혼하기로 했어. 민호는 축하한다며 커피를 건넸습니다. 민수는 주머니에서 청첩장을 꺼냈습니다. 청첩장 좀 봐. 예쁘게 나왔지? 민호가 청첩장을 펼치는 순간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신부 사진 속 여자. 그것은 전처 이수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왜 그래? 아, 맞다. 민수는 머리를 긁으며 웃었습니다. 사실 작년에 우연히 동창회에서 다시 만났어. 수진 씨도 힘들게 살았더라고. 우리 서로 위로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됐어. 민호의 손에서 청첩장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너도 알잖아. 5년이나 지났고 이미 남남이잖아. 괜찮지? 민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축하해. 하지만 민수가 돌아간 후 민호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우연? 정말 우연일까? 어딘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5년 전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이혼 당시 수진의 외도 증거를 발견했을 때였습니다. 민호는 민수에게 가장 먼저 상담을 했었습니다. 민수야, 나 어떻게 해야 할까? 진짜 확실해? 그럴 사람이 아닌데. 당시 민수는 유독 수진을 두둔했습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오해일 수도 있잖아. 사진을 봤다니까. 그래도 직접 물어보지 그래. 이상했습니다. 왜 민수는 그렇게까지 수진 편을 들었을까요? 민호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래된 서랍장을 열어 이혼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봉투 안에는 당시 증거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호텔 앞에서 찍은 사진. 수진이 모르는 남자와 함께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모습. 민호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모자와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외도 상대가 신분을 숨기려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남자 체격이. 민호는 휴대폰을 꺼내 민수의 SNS를 검색했습니다. 민수가 5년 전에 올린 사진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민수가 입고 있던 재킷. 사진 속 남자가 입은 재킷과 똑같았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설마. 다음 날 민호는 일찍 카페 문을 닫고 5년 전 수진과 갔던 그 호텔로 향했습니다. 프런트 직원에게 5년 전 날짜에 CCTV 기록이 남아있는지 물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제 전처의 외도 증거입니다. 법적 소송 준비 중이에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민호의 간곡한 부탁에 매니저를 불러주었습니다.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아시나요? 민호는 이혼 서류에 적힌 날짜를 보여줬습니다. 매니저는 한숨을 쉬며 컴퓨터를 조작했습니다. 오래된 기록은 다행히 백업이 남아있네요. 화면에 5년 전에 CCTV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호텔 로비로 들어서는 수진. 그리고 그 옆에 남자. 남자가 모자를 벗는 순간 민호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 얼굴은 박민수였습니다. 이 영상 복사 가능한가요? 죄송하지만 법원 영장이 있어야. 민호는 매니저에게 10만 원을 건넸습니다. USB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매니저는 주위를 살피며 USB에 영상을 복사해 줬습니다. 카페로 돌아온 민호는 영상을 반복해서 봤습니다. 확실했습니다. 5년 전 수진의 외도 상대는 민수였던 겁니다. 민호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카페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주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5년 전부터 둘이 바람을 피웠다는 건가? 더 끔찍한 건 민수가 친구로서 자신을 위로하면서도 뒤에서는 수진과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민호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옛날 휴대폰 기록을 뒤졌습니다. 5년 전 통화 내역, 문자 내역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이혼 조정을 하던 기간 동안 민수에게 자신의 재산 목록을 보낸 카톡 내역이 있었습니다. 민수야, 이혼 조정에서 재산 분할 어떻게 해야 할까? 내 통장 잔고랑 카페 계약금 이 정도인데. 당시 민수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변호사랑 상의해봐. 너무 야박하게 하지는 마. 민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민수는 자신에게서 재산 정보를 빼내어 수진에게 알려줬던 겁니다. 그래서 수진이 정확히 3천만 원이라는 위자료를 요구했던 거였죠. 이 새끼들이 날 완전히 가지고 논 거야. 민호는 사립탐정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5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조사해 주세요. 탐정은 일주일 후 두툼한 봉투를 건넸습니다. 의뢰인 예상이 맞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와 수진은 5년 전이 아니라 민호와 수진이 결혼하고 1년 후부터 관계를 가졌습니다. 모텔 출입 기록, 해외여행 동반 사진, 공동 명의의 비밀 계좌까지. 이 계좌, 이혼 위자료 3천만 원이 들어온 다음 날 개설됐네요. 공동 명의입니다. 탐정은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건 더 흥미롭습니다. 사진 속에는 수진이 민수가 아닌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누구죠? 조사해보니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입니다. 수진 씨와 최근 3개월 전부터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민호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수진이는 민수마저 배신하고 있었던 거야. 이혼 과정을 떠올렸습니다. 수진이 보여줬던 외도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은 흐릿했습니다. 탐정님, 5년 전 제가 발견한 외도 증거 사진 있잖아요. 그 남자 신원 확인 가능할까요? 이미 조사했습니다. 그 남자는 수진 씨의 사촌 오빠입니다. 뭐라고요? 연극이었던 겁니다. 의뢰인을 속이기 위한 연출이었죠. 진짜 외도 상대인 박민수 씨를 숨기고 사촌 오빠를 이용해 일부러 들킬 수 있게 만든 겁니다. 민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모든 게 계획된 사기였습니다. 결혼식이 2주 후죠? 네, 맞습니다. 민호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모든 걸 끝내야겠습니다. 민호는 증거들을 정리하며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민수가 카페로 찾아온 겁니다. 요즘 왜 이래? 연락도 안 받고. 바빠서. 민수는 카페 안을 둘러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뭔가 알아내려고 하는 거 알아. 민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호텔에 갔다 왔다며? 매니저한테 연락 왔어. 누가 5년 전 CCTV 달라고 했다고. 민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형, 과거는 과거야. 지금 와서 뒤집으려고 하지 마. 내가 감히. 카페 대출 받을 때 내가 보증 선 거 기억하지? 그거 문제 삼으면 너도 끝이야. 민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맞았습니다. 카페 계약할 때 민수가 2천만 원을 보증 서줬습니다. 만약 민수가 그걸 문제 삼으면 카페를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있잖아. 민수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5년 전 민호와 수진이 싸우던 날 밤, 민호가 술에 취해 수진의 팔을 잡았던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거 가정폭력 증거로 쓸 수 있거든. 괜히 나댔다간 너만 손해야. 민호는 주먹을 떨었지만 참았습니다. 알았어. 아무것도 안 할게. 그래, 현명한 사람이니까. 결혼식 때 봐. 민수는 웃으며 카페를 나갔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기분이었습니다. 보증금 문제, 가정폭력 누명. 민수는 5년 전부터 모든 걸 준비해뒀던 겁니다. 저녁 카페 문을 닫고 홀로 술을 마셨습니다. 나는 정말 바보였어. 5년 동안 민수를 친구라고 믿었던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술잔을 들이키다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야. 포기할 수 없어. 민호는 휴대폰을 꺼내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탐정님, 부탁이 있습니다. 수진이가 다른 남자랑 만나는 결정적인 증거, 더 확실한 거 구해주실 수 있나요? 가능은 한데 시간이 얼마 없는데요. 일주일 안에 부탁드립니다. 얼마든지 드릴게요. 민호는 결심했습니다. 민수가 협박한다고 해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카페를 잃더라도 자신이 무너지더라도 진실만은 밝혀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카페 창가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넘겼습니다. 대학교 MT 사진, 민수와 어깨동무를 하고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자신. 그때는 정말 친구였는데 20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수는 집안이 어려워 학비를 벌며 공부하던 친구였습니다. 민호는 자신의 용돈을 나눠주기도 했죠. 민수야, 이거 받아. 나 알바 많이 해서 괜찮아. 고마워. 나중에 꼭 갚을게. 졸업 후에도 민수는 힘들게 살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했지만 초반에는 수입이 없었죠. 민호가 결혼할 때도 민수는 축의금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돈이 없어서 축의금을 못 줬어. 대신 평생 든든한 친구가 될게. 그 말을 믿었습니다. 수진과의 결혼 생활을 떠올렸습니다. 수진은 처음엔 따뜻한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1년 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죠. 당신 수입이 이게 뭐예요? 친구 민수는 벌써 건물까지 샀는데. 미안해. 내가 더 노력할게. 노력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당신은 그냥 그릇이 작은 사람이에요. 그 무렵 민수는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네 부부와 자주 만났습니다. 민수는 비싼 식당을 사주며 말했죠. 오늘은 제가 살게요, 민호가. 옛날에 많이 도와줬잖아요. 고마워, 민수야. 당연하지. 그때 수진의 눈빛이 달라진 걸 민호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민호가 야근을 마치고 집에 일찍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거실에서 수진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응, 내일 봐. 조심해서 와. 누구랑 통화해? 수진은 깜짝 놀라며 휴대폰을 끊었습니다. 친구야, 친구. 그때부터 수진의 행동이 수상해졌습니다. 휴대폰을 항상 들고 다니고 외출이 잦아졌고 민호와의 대화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개월 후 민호는 수진이 모르는 남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당시 민수에게 달려가 울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민수야, 나 어떻게 해야 돼? 진정해. 내가 도와줄게. 민수는 변호사도 소개해줬고 이혼 과정 내내 곁에 있어줬습니다. 새 출발 응원할게. 카페 계약할 때 보증도 내가 설게. 그 모든 게 연기였습니다. 민호는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배신감은 사랑하는 사람보다 믿었던 친구에게 받을 때 더 아프구나. 하지만 더 이상 흘릴 눈물은 없었습니다. 민호는 탐정에게서 온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결정적 증거 확보 완료. 내일 오후 사무실로 오십시오. 민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제 끝을 볼 시간이야. 결혼식 전날 밤이었습니다. 민호는 탐정 사무소에서 받은 최종 증거 자료들을 확인했습니다. USB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수진이 성형외과 의사와 제주도로 여행을 간 사진들, 민수 몰래 만나는 장면들, 그리고 결정적인 녹음 파일. 오빠, 민수는 그냥 돈 때문이야. 진짜 사랑은 당신이야. 결혼식 끝나고 바로 이혼할 거야? 위자료 많이 받아야지. 당연하지. 건물 절반은 내가 가져갈 거야. 5년 전에 그 바보한테서 받은 3천만 원처럼. 민호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수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돈만 노렸던 겁니다. 민수도 자신도 모두 이용당한 거였죠. 다음 날 아침, 결혼식장은 화려했습니다. 서울 시내 유명 웨딩홀. 하객들은 300명이 넘었습니다. 민호는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손에는 작은 USB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식이 시작됐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수진이 입장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눈에는 그저 위선자로만 보였죠. 주례 말씀이 끝나고 서약 순서가 다가왔습니다. 주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이 결혼을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정적이 흘렀습니다. 바로 그 순간 민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잠깐만요.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민호에게 쏠렸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민호 오빠? 민수도 경악한 표정으로 민호를 쳐다봤습니다. 형, 지금 뭐 하는 거야? 민호는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주례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결혼은 거짓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뭐라고요? 민호는 준비해온 USB를 음향 기사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틀어주세요.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 5년 전 호텔 CCTV. 수진과 민수가 함께 로비로 들어가는 장면.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건 신랑 아닌가요? 5년 전이면 저 여자 전 남편이랑 결혼했을 때 아닌가? 두 번째 영상. 민수와 수진의 모텔 출입 기록들. 수십 장의 사진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민수야, 저게 뭐야? 민수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세 번째 영상. 최근 3개월간 수진이 다른 남자와 만나는 모습들. 제주도 여행 사진, 호텔 체크인 기록. 마지막으로 결정타.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오빠, 민수는 그냥 돈 때문이야. 진짜 사랑은 당신이야. 결혼식 끝나고 바로 이혼할 거야? 위자료 많이 받아야지. 당연하지. 건물 절반은 내가 가져갈 거야. 식장이 술렁였습니다. 민수는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수진아, 이게 무슨 소리야? 수진은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아니야. 저건 조작이야. 믿지 마.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수의 어머니가 단상으로 올라와 수진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 천한 년이 우리 아들을 가지고 놀았어. 하객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수는 주저앉았습니다. 나도 당한 거였어? 민호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넌 5년 전에 나를 배신했고 수진이는 너를 배신했어. 인과응보지. 수진은 울면서 도망치듯 식장을 뛰쳐나갔습니다. 결혼식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결혼식이 파토난 다음 날, 민호는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5년 전 이혼 과정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고소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증거 자료들을 검토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승소 가능합니다. 사기 결혼, 재산 편취, 위증 등 여러 혐의가 적용되겠네요. 일주일 후 수진과 민수는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진은 5년 전 이혼 과정에서 고의로 사촌 오빠를 외도 상대로 위장했고 민수와 공모해 민호의 재산 정보를 빼냈으며 위자료를 편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추가로 민수와의 결혼도 건물 재산을 노린 사기 결혼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수진을 사기죄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두 남성을 속여 금전적 이득을 취했습니다. 1심 재판에서 수진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민호에게 위자료 3천만 원과 정신적 피해 보상금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민수도 공범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피해자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피고인 박민수는 5년 전 공모 혐의가 있으나 본인도 피해자로 인정됩니다. 다만 도의적 책임은 있습니다. 민수는 형사처벌은 면했지만 사회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거래처들이 등을 돌렸고 사업은 급격히 기울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가 민호의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에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민호는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무슨 일이야? 정말 미안해. 나도 수진이한테 속은 거였어. 그래서 민수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 5년 전 보증금이랑 이자 합쳐서 3천만 원이야. 그리고 이건 위자료 내가 대신 낸 거야. 봉투 안에는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난 필요 없어. 법원에서 받을 거니까. 제발.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 민호는 한참을 생각하다 수표를 받았습니다. 알았어. 이제 가. 우리 다시 친구 될 수는 안 돼.
민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넌 5년 동안 나를 배신했어. 친구 관계는 이미 끝났어.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았어. 정말 미안해. 민수는 카페를 나갔습니다. 민호는 창밖으로 민수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소중했던 친구. 하지만 이제는 남남이었습니다. 며칠 후 수진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오빠, 정말 미안해요. 나도 잘못 살았어요. 이제 진짜로 반성하고 살게요. 민호는 편지를 읽지 않고 찢어버렸습니다. 용서는 아직 이른 일이었습니다.